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4번째 시간이고요. SPHY ETF 소수점 매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고, SPHY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 얘는 미국 회사채 중심의 월배당 ETF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04번째 시간, 104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 본인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보유한 SPHY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듯이, 잘 알고 계시듯이, 토스증권에 있는, 일반 계좌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SPHY, SPDR 포트폴리오, 하이드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 회사채가 구성된 ETF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고, 시작에 앞서서 조금 더 한마디 좀 첨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이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게 ETF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H썸이라고 하는 거, H선인가요? 이런 좀 특이한 ETF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ETF도 있다는 걸 좀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해가 되고요. 얘는 제가 갖고 있는 건 0.17109개로 해서 이제 소수점 매매를 했고, 이거는 올해는 매수를 안 했고요. 작년에 조금 매수를 했었어요. 이거는 매수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개 정도만 그 경험 수량으로 하나 좀 가져갈 생각인데, 어쨌든 얘는 가끔 생각날 때 이제 소수점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도 작년에 이제 8월달 4달러를 마지막으로 매수는 안 했고요. 그 전에 사실은 좀 샀다가 좀 팔았습니다. 이건 또 그때 사정이 있어서 좀 판 거고, 다시 또 채워놨죠. 이게 4달러로.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되면 또 한 5달러, 4달러 해가지고 한 주 정도는 꼭 사놓을 겁니다. 경험 수량으로. 시가총액 이렇게 돼 있고, 매월 12번이니까 1년에 12번 배당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월 배당이죠. 그다음에 배당 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7.98, 그러니까 약 8% 정도. 한 주당 1.8달러 연으로 이제 그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거 잠깐 보이시나요? 연보수가 굉장히 낮죠. 0.05%입니다. 연보수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배당을 좀 꾸준하게 주는 편이면서 좀 고정적으로 0.14에서 1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월초에 사서 월초 언저리에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받으려고 보다 보면 항상 그런 게 고민이잖아요. 내가 과연 지금 샀는데 언제 배당 주냐? 그게 항상 고민이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되게 바로바로 줍니다. 얘들은. 물론 요 1일이니까 요번에는 한 5월 1일이겠죠. 5월 1일 날 매수하면 아마도 5월 6일 날 그게 들어올 겁니다. 배당금이. 그거 뭐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런 채권, 그러니까 요거는 ETF가 보유 중인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발행 주식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거 전체 5년 차트로 보면 주가 올라갔다가 빠져갔다가 바닥 찍고 다시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더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서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냥 미국 회사채 중심의 월배당 ETF라는 거, 요런 거 보시면 되고, 배당 수익률도 한 8%대니까 낮지 않고요. 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수점 매수도 가능한 게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얘가 그 미국 회사채 중심의 월배당 ETF니까, 그럼 도대체 회사채가 뭐냐? 국채는 들어봤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회사채는 뭐겠어요? 맞아요.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죠? 내가 이 회사 자체가 좀 자금을 마련해야 사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할 거잖아요. 그냥 할 수가 없죠. 자금이 없으면. 그럼 그 자금을 대신 채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해서 어떤 약속된 날짜까지 어떤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하는 일종의 약속, 뭐, 어음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약속 증표죠. 그걸 발행함으로써, 그래서 채권자는 그걸 이제 매수해서 그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 어떤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그 만기라고 하는 그 만기까지 도래되면 얘를 뭐 연장할 수도 있고 청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권 회사채라고 하는 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주체가 되고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투자자가 되겠죠. 개인이나 기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뭐 약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회사채이고요. 그러면 회사채의 주요 특징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채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회사니까요. 근데 반대로 다른 리스크를 따지면 국가나 지방채가 리스크가 낮고 일반 기업에서의 회사채는 리스크가 높겠죠. 그 당연하죠. 회사는 그죠?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 이제 자구책이 마련되고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 채권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위험성은 발행 기업이 망해버리면 원금 손실이 100%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걸요. AA, 그다음에 뭐 AA, 뭐 플러스, BB 뭐 이런 식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 기관의 이 뭐랄까요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크는 커지고 다만 이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채권의 이자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그런 관계일 수 있겠죠. 안전한 거일수록 이자율은 낮겠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식이냐면 우리가 은행 같은데 1금융권 있잖아요. 1금융권에서 은행에 적금을 예금을 하게 되면 2, 3%밖에 안 되죠. 고작. 근데 이제 여기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3%에서 6%대까지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은행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뭐 BIS라고 하는 지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자기 뭐 그러니까 이 얘들도 회사잖아요. 얘들도 하나하나의 기업일 텐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1금융권으로 갈수록 신용도가 높은 테고 2금융권으로 3금융권으로 쭉 가게 되면 또 리스크는 또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로 카바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기가 1년에서 10년 동안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자 지급 방식이 고정일 수도 있고 변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통한 거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매겨져요. 어, 근데 지금 SPHY 같은 경우는 고수익이긴 한데 좀 그러니까 약간 투기 등급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제 하이일드라고 부르던데 이런 등급의 기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 대신 이게 8%의 수익, 월 배당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이유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기 등급이다 보니 혹은 기업 신용도가 낮다 보니 이자를 많이 받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 이자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다만 얘는 SPH는 어떤 개별 주식이 아니라 몇몇 개의 어떤 회사채에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회사 전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죠? 얘 ETF는 영향을 좀 덜 받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런 종목들이 포함된 분산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회사채의 장점은 예금보다는 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자율이 높고 발행사도 되게 뭐 많을 거고 분산 투자 가능한 거. 단점은 신용이 위협이 좀 크겠죠. 기업이 부도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원금까지 손실되는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 수익률은 높지만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고 방금 들었고요.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PHY 있는 ETF는 SPDR이라고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름이고요. 운용사는 그죠?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용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죠? SPDR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네이밍은 좀 밸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년, 7년 정도 됐고요. 기초지수는 이런 기초지수 따라가고 월 배당이고 연간 1.8달러 주고 약 8% 배당 수익률. 운용보수는 쌉니다. 이건 시작할 때 좀 우리가 봤죠, 그죠? 0.05% 정도라서 조금 싼 편에 속해요. 저는 이제 일반 계좌 토스에서 이제 얘를 매수했고 0.17 한 뭐 이런 거 아직 한 개는 못 샀네요. 한 개 정도는 제가 채워볼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살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고 얘도 생각보다 이게 등락이 5년 기준으로 보면 위에 아래인데 거의 한 20% 내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중간값에서 위로 10, 아래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트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등락이 20%면 이거만 놓고 봐서는 등락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배당은 0.14에서 1호 왔다 갔다 제가 준다 그랬죠. 네,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고, 이건 한 주당이니까 일단 주식이 한 개는 있어야 뭐 0.15, 15센트, 14센트는 받는다는 소리예요. 뭐 기대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토스 증권에서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매수할 생각은 없고, 소액으로 그냥 분할 매수해서 얘를 많이 가져가 봐야 한 개에서 10개 미만으로만 좀 채울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프하고 PDI를 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은 매수 안 할 거고, 좀 여윳돈이 생기면 이때 뭐 소수점 매매를 해가지고 한 개나 10개 사이를 좀 매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얘가 투자되고 있는 그 회사채는 목록은 요렇고요. 그런 회사채 고르게 분포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총평을 좀 하자면, 마지막 말씀 좀 드리자면, 월배당으로 꾸준하게 현금 흐름 원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운용 보수도 낮아서 비용도 뭐 적당하고 괜찮고, 이게 고금리 시대는 사실은 아니라서 하이힐드 채권에 관심 있는 분, 그냥 하이힐드 채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좀 어떨까. 다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신용 등급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에도 투자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위험이긴 한데, 개별해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건 또 아닌지라, 얘 채권도 나름 SPHY도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4번째 시간이고요. SPHY ETF 소수점 매수, 미국 회사채 중심의 월배당 ETF에 매수한 내용, 보유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얘는 한 개에서 10개 미만으로만 좀 매수할까 싶습니다. 좀 플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